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갑니다. 당 윤리심판원 제명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10시에 있었던 기자회견 모습을 일단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던 기존의 입장은 같다. 다만 당의 내용이 있고 동료 의원들에게 짐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떠난다고 밝힌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진 탈당은 아니다. 여기엔 선을 그으면서 제명한다면 받아들인다. 다만 당 최고위 차원에서 마무리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부에게 공을 좀 넘긴 측면이 있죠. 그러면서도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실히 해명할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도 힘줘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보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보다 정리된 보도를 추가 저희 MBN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시작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오늘로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소금물도 넘길 수가 없고 수익도 거부한 채 부쩍 수척해진 이 장 대표의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하죠. 조금 전 최고위 장 대표의 모습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5일째입니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힘이 든다, 한계가 오고 있다. 어제는 의료진까지 농성장을 찾아서 장 대표의 건강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청한 의사가 제때 오지 않았다. 자당 의원은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와서 어린이 못 온다고요? 간호사 보내겠다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쓰러지는 환자 안 보입니까? 환자도 여야가 있고 다릅니까? 이 정부에서는 환자 보는데도 더불어당 당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쓰러지는 환자 안 보이십니까? 여당 당대표가 저렇게 있으면 안 올 겁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왔을 거예요 거사. 서명국 의원 역시 의료인 출신이죠. 환자도 여야를 가려서 봤냐? 감정적으로 격해진 모습을 또 잠시 보셨습니다. 혈압도 많이 떨어져서 안 좋다는 의료진의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본인도 힘들다. 하지만 멈출 뜻이 없다고 장 대표는 밝혔죠. 이 와중에 당 지도부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부터 공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장미 한 송이를 곁에 두고 버티고 있다는 장 대표, 그 곁에 동지가 생긴 겁니다. 조금의 위안이라도 되길 바랄 뿐이라고 SNS에 밝힌 다음 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된 재판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바로 내일 모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1호 내란 사건 중에 첫 선고죠. 비상계엄 선포를 보조한 점, 허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회기한 점 등의 혐의입니다. 특검은 앞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절벽이 끊어지는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계엄을 만류하긴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진술도 화제가 됐었죠.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선택적 기억이다. 비판이 이어진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판결은요. 이번 한 전 총리 선고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위법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회기 행위도 유죄라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문서는 공문서로 성립되었으므로 공용 서류에 해당하고 문서가 폐기될 무렵 그 문서를 사용할 의사나 목적이 명백히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희구 부속실장과 공모하여 위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 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자,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인가? 내일 모레 나오는 한 전 총리의 선고가 하나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자, 화제의 인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내 유일의 포뮬러3 드라이버 신우현 선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모터스포츠 최고봉 F1 무대에 서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승하고 애국가가 펼리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 레이싱 도전기만큼이나 남다른 이력, 특히나 이 출신에 어쩔 수 없이 시선이 쏠립니다. 어머니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딸 정윤희 해비치 호텔 앤드 리조트 고문이죠. 그러니까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삼촌이 되는 겁니다. 한국인 유일 F3 드라이버라는 영광스러운 이력, 집안 덕을 본 거 아니냐, 일각의 평가절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신 선수는 현실적 도움이 있었음을 부인하진 않는다면서도 동등한 조건에서 펼쳐지는 레이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했으니까 이제 되게 따라잡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았어요. 급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무래도 제일 큰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온갖 트레이닝도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쩔 때는 성적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이럴 때 그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넘어가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다소 늦은 나이에 시작한 도전,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매일 지쳐 쓰러질 때까지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시행착오와 실패까지도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이 21살 청년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만 소스좌, 아재맹수,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2의 최고 수혜자로 꼽히는 인물이죠. 임성근 셰프의 얘기입니다. 엄청난 속도의 칼질, 파인다이닝이 아니고 빨리다이닝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퍼포먼스, 각종 어록으로 화제가 됐죠. 예능과 유튜브 곳곳에서 구수하고 진솔한 입담을 선보이는 와중인데 너무 진솔했던 걸까요? 논란이 될 본인의 과거 음주운전 이야기를 직접 밝혔습니다. 술을 뭐 한 5년 전부터, 한 6년 전부터 조금 이제 조심하죠. 나도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했는데 10년에 걸쳐서 내가 한 3번 정도 뭐 이렇게 음주를 했던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나 술 먹으면 자잖아요. 차에서 자다가 경찰한테 한번 걸려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시동을 놔줘야 알고 시동을 끄고 앉아 있어야 돼.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지 뭘 그거를 면피하고 싶고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인생 살면서 뭐 이렇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랑이 오니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좀 털어내고 싶고요. 자, 이런 셀프 고백 이후에 직접 자필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최근 과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이걸 묻어둔 채 활동하는 건 기만이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과거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던 실수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1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3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뒤늦은 자기 고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제의 인물들 이야기 모아서 한번 전해봤습니다.